이번 주제는 보시다시피 위험, 예, 위험과 수익입니다. 예, 위험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얘기인데 앞서 언급한 것 같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디에나와 나올 것, CAPM을 소개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좀 확실히 필요한 개념, 중심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APM 뒤에 나올 차익 거래 모형은 이런 CAPM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다 다음 주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제인 리스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다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의 영상에서 꽤 보셨던 내용이 또 다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에 맞춰서 반대로 하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수익과 위험은 비례한다. 라는 거.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얘기를 들어보실 텐데, 그 이유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를 좀 상쇄할 수 있게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 소개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투자 후의 수익은 우리는 이 앞에 영상에서는 그냥 실현되는 걸로 확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실현된 게 아니죠. 예. 그럴 땐 미래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도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 혹은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률로 표기되고, 그 기대되는 수익률의 분포에 따라서 위험도를 측정한다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익과 수익률에 대한 개념인데요. 영어로는 다 그냥 여기 보시면 리턴이죠. 리턴. 예. 예, 제목에 리턴. 예. 리턴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한자어를 쓰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익률 나누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리턴 자체는 돌려받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수익 또는 수익률 좀 모두 쓰이고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때 돈으로 받은 거랑 그 비율에 대해서 좀 나눠서 각각 얘기합니다. 기업 가치를 주식이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식으로 그의 수익을 계산식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하는 거. 예. 우선 여기 나오는 달러 리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 주식에 따른 배당 수입이 있죠. 배당. 예, 배당 수입이 있고, 그리고 연말에 어떤 특정 기말에 자기가 원하던 투자 기간 동안 그 기간 지났을 때 그 주식의 시장 가격이 변한 거죠. 예. 그 시세 차익의 그래서 이렇게 둘로 구성된 겁니다. 예. 이를 다시 수익률로 표현해 보면 이 달러 리턴을 초기 투자 비용으로 나누면 되겠죠. 예. 다시 말해서 처음에 주식을 사기에 들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달러 리턴을 나눠주면 이게 수익률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다시 앞에 달러 리턴을 여기 그대로 도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도입하면 요걸 바뀔 거고, 요렇게 앞부분이랑 요렇게 뒷부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예. 요렇게 앞부분은 그러면 배당 수익이 되고, 요렇게 뒷부분은 자본 수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수익률이란 말이 따로 있지만, 그냥 퍼센트 리턴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총액 순수익을 달러 리턴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1기만 있다면 그냥 수익 혹은 수익률로 끝날 텐데, 여러 기수 우리가 살아야 되죠. 예, 한 기만 살고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살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익률과 분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단순한 산식이니까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평균은 좀 산술 평균을 쓰고, 그 뒤에 각종 통계 지표의 평균도 특별히 복리라는 말이 없다면 산술 평균을 쓴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것도 통계에서만 이렇게 쓰인다는 점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수익률 그 자체를 할 때는
또 복리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또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뭐 표준 편차 자체도 뭐 여기서 보시면 수익할 때 뭐 자유도 1 때문에 빼주는 거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관련된 사항은 통계학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뭐 여기 빈도표, 예, 뭐 히스토그램 등 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 통계학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예. 여기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간을 한 기로만 한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보유기간 전체의 수익률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쓰는 용어가 요 HPR입니다. 예. 홀딩 피리어드 리턴에서 HPR이고요. 우리말로도 그냥 뭐 보유기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이 근데 길잖아요. 보유기간 수익률. 예. 홀딩 피리어드 리턴은 또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HPR 이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런 약자를 쓰면 괜히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전문 용어를 쓰면 뭐 약간 뭐 자기가시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뭐 너와 나는 뭐 같은 그룹을 구분해서 조직의 뭐 내적 강화를 유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없지 않아 좀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뭐 여하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간 여기 보이는 정의를 보면 그냥 수익률과 차이가 그렇게 없죠, 예, 그죠? 예, 똑같습니다. 예, 토탈 리턴, 예, 리시브. 예. 그래서 다만 이런 연한산으로 계산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복리식이죠, 그죠? 예, 그냥 마지막 1 빼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나온 뭐 산술 평균의 수익률과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이건 뒤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보는 곳이 뭐 다 각각이라서 이렇게 어디든 뭐 애뉴얼라이즈 HPR을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경력 등을 쓸 때는 뭐 앞서 말한 산술 평균도 많이 쓰고요. 대략적인 내용 뭐 산술 평균 대부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수익을 자체로 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복리 계산식이죠. 예. 이 애뉴얼라이즈 HPR 이런 식으로 해서 쓰셔야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뭐 다시 얘기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예. 보시면 SBBI라고도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 요분, 예, 요분, 예. 이분이랑 원래는 뭐 다른 한 분이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군을 만들어가지고 매년 정리해서 출판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자가 보시다시피 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제가 공부할 때는 2분이 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말이에요. 예, 여하간에 이 책 한 권은 뭐 대략적으로 우리 돈으로 아마 30만원 정도로 3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300불 정도 하니까요. 예. 상당히 비싸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매년 나오는데 매년 나오면 여기 나오는 통계 자료를 뭐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석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재밌는 포트폴리오라고 한 거 뭐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이렇게 5개를 제시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대기업군. 예. 대기업군은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중 하나죠. 잘 아시는 뭐 다우존스 지수가 있을 텐데 다우존스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사이즈가 큰 S&P 500 지수에 기반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구성하는 500개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S&P 500 지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다음으로 밑에는 소기업군은요. 뉴욕 증권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뭐 나스닥은 아니고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되는 거래되는 주식들 중에서 하위 5분의 1 밑에 제일 싼 5분의 1 주식이죠. 예. 그런데 주가가 싸더라도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싼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랑 발행 주식 수를 다 곱한 시가총액 마켓캡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가장 싼 기업 가치가 가장 낮은 것 5분의 1을 스몰 컴퍼니 스탁이라고 구성을 했고요. 장기 회사채 경우에는 뭐 20년 만기의 뭐 상위 등급 채권인데 신용평가사에 어느 등급을 받는 주식은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 미국에서 지금 경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 중에 폴링 엔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폴링 엔젤이라는 게 우량주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기 전 등급의 회사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채도 있는데, 이 미국의 국채도 회사채랑 같이 똑같이 20년 만기짜리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미국 재무국채는 3개월짜리를 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얘는 장기, 얘는 단기의 뭐 국채 가격, 금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에 매년 그 수익률을 측정한 내용을 추가하는데요. 이렇게 매년 보입니다. 예, 숫자가 나오고, 뭐 이건 제가 어디서 캡처한 부분이고요. 예. 그럼 여기에 물가 상승 요인까지 겹쳐가지고 대략적인 수익률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많이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1926년에 1달러를 여러분이 요때 1달러를 투자를 한 거죠. 예. 뭐 해서 이 펀드 5개 중에 하나 샀다고 해놓으면 얼마를 받게 되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오르다 이렇게 뭐 거의 0에 가까이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뭐 각각 사건이 있다 보니까 몇 가지 떨어질 때 사건 뭐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 붙임은 좀 있지만 이렇게 해서 90년 정도 됐잖아요. 1926년부터 90년 넘었네요. 예, 95년 정도 되는데 90년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얼마? 예. 하이그룹 경우에는 32,000불. 예, 1달러 뭐 1,000원 가지고 시작했으면 3,2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7,000배 오른 거죠. 예. 7,000달러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건 뭐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숫자 요 간격이 등간이 아니죠. 그죠? 보시면 예.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집니다. 예. 그래서 점프를 많이 하니까 예. 오해 없지만, 왜냐면 여기 너무 낮고 여기 너무 높아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식입니다. 이렇게 예. 비율적으로 얘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예. 단위도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바뀌어서 요걸 보면 부침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 증가 추세긴 하지만 예. 여간에 이를 연환사로 돌리면 요 소기업군 예, 요거 수익률은 연평균 12% 정도 된다 그러고요. 대기업군 요거는 S&P 500 지수 10% 정도. 그리고 요 회사채에만 계속 투자했다 그러면은 142달러 되는데 연환산으로 하면 5에서 6%, 5점 몇 %라는 얘기죠. 예. 국채는 보시면 예. 예. 국채 같은 경우는 3% 정도. 뭐 장단기 뭐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그 밑에 예. 100년 동안 14배 올랐다는 얘기네요. 예. 거의 100년 동안. 그래서 뭐 주식만 볼 때 연간 1%에서 2% 차이가 사실 이렇게 뭐 4배에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